우리는 평생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적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상사? 친구, 동료? 아니면 혹시 자기 자신이었나요?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고 또 어김없이 나 왜 이러지? 하고 스스로를 콕콕 찌르는 그 순간.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 목소리가 자기 자신에서부터 온다는 걸 잘 몰라요. 저도 좀 그랬죠.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고 한참을 자책하면서 끙끙거렸어요. 그런데 그게 참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자기한테 엄격해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를 좀 다정하게 대해준 적이 있나? 우리는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실수하면 참 냉정해져요. 그리고 그런 패턴이 우리 스스로를 조금씩 조용히 갉아먹죠. 그런데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고 해요.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우리의 뇌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사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아주 오래된 생존의 몸부림이었다고 하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왜 우리가 스스로한테 이렇게까지 가혹한지,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지. 크리스틴 네프의 자기자비와 릭 헨슨의 뇌가 붓다를 만날 때에서 가져온 이야기예요. 우리 천천히 같이 가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나도 모른다. 우리가 자신에게 퍼붓는 비난들은 사실 뇌가 수만 년 동안 익혀온 생존 방식이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내면의 비평가와 싸우며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스스로를 자책하는 고통은 역설적이게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서 피어난다. 이제 그 간절함을 비난이 아닌 이해로 돌려놓는 과정을 시작할 때다. 부정적인 생각은 물 한 잔에 떨어진 검은 잉크 한 방울과 같다. 처음에는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매일같이 떨어지는 수만 방울의 잉크는 결국 마음이라는 물 전체를 탁하게 만든다. 우리가 갇혀있는 이 마음의 감옥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세 개의 견고한 벽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자동의 벽이다. 이 생각들은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길을 걷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혹은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도 불쑥 튀어나와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는 이 생각들을 내가 직접 선택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뇌가 오래전부터 입력해둔 자동 응답 시스템에 불과하다. 뇌는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아주 작은 부정적 신호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두 번째, 증폭의 벽이다.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은 결코 혼자 머물지 않는다. 2년 전의 실패를 불러오고 내일 닥칠지 모르는 불안을 끌어당겨 거대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뇌는 이 과정을 통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려 애쓰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우리를 마비시킨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무는 것은 신경회로가 그만큼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세 번째는 권위의 벽이다. 우리는 머릿속 목소리가 하는 말이 모두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믿는다. 그 목소리가 너는 부족하다라고 속삭이면 우리는 그것을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그 목소리는 판사가 아니다. 그것은 그저 겁에 질린 내면의 아이가 내뱉는 신음이자 상처받지 않기 위해 미리 자신을 때리는 방어 기제일 뿐이다. 이 벽이 안개임을 깨닫는 순간 감옥은 힘을 잃는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 뇌의 최우선순위는 오로지 생존이다. 인류의 조상들에게 긍정적인 정보는 기분 좋은 보너스였지만 부정적인 정보는 생과 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문제였다. 덤불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사자일지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며 도망친 사람만이 살아남아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 심리학자 릭 앤스는 뇌의 이런 특성을 부정 편향이라고 정의한다. 뇌는 나쁜 경험을 찍찍이처럼 강하게 기억하고 좋은 경험은 프라이팬의 코팅처럼 매끄럽게 흘려보낸다. 당신이 누군가의 칭찬보다 단 한 줄의 비판을 수천 배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당신의 인격이 편협해서가 아니라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뇌를 가졌다는 증거다. 만성적인 자책은 뇌의 물리적인 구조까지 변화시킨다.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점점 비대해지고 이성적인 판단과 정서 조절을 내리는 전두엽 피질은 점차 수축한다. 자책을 반복할수록 뇌는 점점 더 자책하기 쉬운 구조로 재편된다. 이것이 우리가 자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생물학적 이유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다.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실은 뇌의 서툰 생존 전략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원망하는 대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인간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한다. 예기치 못한 실수, 계획의 실패, 타인으로부터 얻은 깊은 상처, 불교 철학에서는 이것을 첫 번째 화살이라 부른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누구도 이 화살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그 화살을 맞은 뒤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행동이다. 우리는 그 상처 입은 자리에 스스로 독을 묻은 두 번째 화살을 연달아 쏜다. 왜 나는 이런 실수를 했을까? 이 정도 일로 힘들어 하다니 정말 한심하다. 라는 날카로운 말들이 바로 그 두 번째 화살이다. 첫 번째 화살은 상황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고문이다. 우리는 대부분 평생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는 것을 성실함이나 자기 절제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자신을 몰아세워야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가리킨다. 자신에게 가혹할수록 회복 탄력성은 낮아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은 높아진다. 심리학자 크리스튼 네프는 이 지점에서 자기 자비와 연민을 제안한다. 자기 자비는 자신의 잘못을 무책임하게 덮어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통받는 자신을 가장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고통의 경험이며 당신만이 유독 부족해서 겪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수용하는 것. 그 이해의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찌르던 두 번째 화살을 내려놓게 된다. 이제껏 스스로를 괴롭혔던 내면의 비평가는 사실 우리를 지키고 싶어 했던 서툰 보호자였다. 비난을 퍼부어서라도 우리가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 했던 아주 오래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배운 서툰 전략이었다. 이제 그 서툰 보호자에게 그동안 고생했다는 인사를 건넬 시간이다. 자책의 회로를 이해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씻은 듯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뇌에 새겨진 낡은 길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 그 가혹한 목소리가 들릴 때 그것은 나의 실체나 진실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낡은 생존 신호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 한마디를 들려주며 잠들면 된다. 지금까지 나를 보살피느라 정말 애썼다. 이제는 조금 더 친절한 방식으로 나를 돌봐주겠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고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그저 당신의 여정 자체를 감사히 여기며 오늘 밤의 품으로 들어가기를 바란다. 인간의 뇌가 가진 가장 놀라운 능력 중 하나는 신경 가소성이다. 이는 우리가 반복하는 생각과 행동에 따라 뇌의 구조가 실제로 다시 배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책의 회로가 굵게 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결론은 아니다.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가혹한 비난 대신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연습을 반복할 때 뇌에는 자비와 회복의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다. 이 길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넓고 탄탄해지며 결국에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중심이 된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해낸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성과와 효율로 인간을 평가하지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당신은 이미 수억 년의 진화를 거쳐 살아남은 가장 경이로운 생명체다. 성공과 실패는 당신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다니는 파도와 같아서 파도가 높게 치든 낮게 치든 바다의 깊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내면화할 때 우리는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자존감을 회복한다. 마음 챙김의 상태에서 우리는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법을 배운다. 비구름이 몰려온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어두워지는 것은 아니다. 구름 너머에는 언제나 맑은 하늘이 존재하듯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구름 너머에는 당신의 본래적인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다. 생각을 믿지 말고 관찰하는 것. 그 짧은 틈이 우리를 감옥에서 해방한다. 그 틈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했는지 다시 기억해낼 수 있다. 우리가 그토록 미워했던 자신의 부족함은 사실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통로다. 모든 사람이 완벽하다면 누구도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 상처를 따뜻하게 안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상처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된다. 자책의 끝에서 시작되는 것은 고독한 고립이 아니라 아픔을 공유하는 인류 공동체의 확장이다. 당신의 아픔은 결점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뜨거운 증거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모든 순간에
당신 자신의 편이었다. 당신을 비난했던 그 목소리조차 당신이 더 나쁜 상황에 빠질까봐 걱정했던 지독한 사랑의 변형이었다. 이제 그 서툴고 거친 사랑을 부드럽고 친절한 사랑으로 바꿀 때다. 당신의 영혼은 누군가의 비난을 견디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꽃 피우기 위해 태어났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친절하게 대할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